네, 안녕하세요. 꽃집 창업 도와주는 남자 성공 파트너 플라도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블로그로 바로 들어와서 이제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꽃집 지금 운영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제 이름인 이대강이라는 이름을 브랜드화하고 싶어서 많은 노력들을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차량을 이대강 꽃집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더 강력한 것은 저는 이제 10년 전에 2010년 6월 30일에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아예 이름을 브랜딩화 할 수 있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대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 이름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 의지가 작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그 브랜드에 얽혀 있는 스토리나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제가 일단은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꽃집으로 가는 비결. 우리 꽃집을 브랜딩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요. 브랜드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다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브랜딩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브랜드가 뭐죠? 뭐 데이비드 오길비, 스티븐 킹, 필립 코틀러 등등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복잡한 상징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 유일무이하고 영원하다. 거창하죠. 대단하죠. 그리고 다른 제품과 서비스와 차별화하기 위해 만든 명칭, 용어, 표지, 심볼 등등을 그 전체를 배합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브랜드를 하나 정했다면 그 브랜드 컨셉에 맞는 명칭이나 용어, 그리고 말투, 그리고 표정, 복장까지도 다, 이 복장을 보면 그 브랜드가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일관되게 그 컨셉을 유지하는 것도 브랜딩화하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대강 꽃집 같은 경우에는 그 이대강 꽃집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마스코트 이름이 사실 플라도리인데요. 그 플라도리는 사실 마법사랑 요리사랑 그리고 한 가지 플로리스트 그 세 가지의 어떤 그 직업을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마법도 부릴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또 꽃도 만드는 그런 어떤 상징인데 그 상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몇 달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뭐 하루아침에 툭딱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만드는 것에서부터 좀 많은 노력과 그런 열정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왜 꽃집을 창업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돈 벌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했다면 그 여느 다른 꽃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꽃집을 창업을 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맞는데 그 목적을 드러내지 않고 그 목적, 그 이전의 목적, 그 상위의 목적을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도 대답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정의했었던 브랜드의 정의는 그것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스트롱 Y, 강력한 Y라고 하는데 그 스트롱 Y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업체, 그 하는 일에 있어서는 브랜딩이 될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반드시 여러분 꽃집이어야 꽃집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준비 그리고 각오, 열정이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가지 전략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용어 자체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첫 번째는 분석이고 두 번째는 why, how, what, 세 번째는 전략이에요. 근데 그 전략이나 분석을 다각도로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용어를 많이 찾아본 건데 1번, 네 가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그건 바로 자사 분석이거든요. 근데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강점이 있는지, 나의 가장 많은 경험은 무엇인지, 스토리는 무엇인지, 이걸 자기 자신을 분석하다 보면 잘 보이는 것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내 장점이나 강점을 다른 사람이 잘 들여다봐주고 그걸 이야기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경 분석, 경쟁사 분석을 하다 보면 자사 분석이 자동적으로 잘 될 때도 있고요. 자사 분석을 하다가 또 환경 분석을, 경쟁사 분석을 하면 경쟁사 분석이 더욱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그런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why, how, what에 관련된 것인데요. why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강력한 브랜드가 되는 첫 번째 그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why도 그냥 why가 아닌 strong why라고 했죠.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이게 세상에 반드시, 이 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면 안 된다. 이건 꼭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why가 있다면 그 회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고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스트롱 why가 저는 정말 강력해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꽃집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꽃집을 내가 꽃을 좋아한다라는 이유로 꽃을 오픈을 하지만 우리가 3년, 5년, 10년 그 이상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중간에 사업이 힘들어서 장사가 잘 안 돼서 돈이 잘 안 벌려서 그만둘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틸 수 있는 힘,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스트롱 Y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스트롱 Y는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그 Y가 있다면, Y가 이제 정립되었다면, 그 다음엔 이제 How, What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연설의 대가, 빌 게이츠, 아니, 스티븐 잡스도 똑같이 말을 했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로 소문나 있잖아요. 스티븐 잡스가, 설명을 할 때, 애플 제품을 설명을 할 때도, what, how, why가 아닌 why, how, what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팔려고 하는 제품, 서비스 이게 대단하고 우수하다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왜 우리 회사는, 우리 애플은, 우리 꽃집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것 통해서 어떤 세상의 변화나 어떤 그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리고 how는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일할 것이다. 뭐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다. 창의적으로 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로 일할 것이다. 등등. 여기서 바로 how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이전에 이것을 왜 팔아야 하는가,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시는 게 프리미엄 브랜드 꽃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내용이 길어지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가지 전략을 세우라고 했는데 사실 이 6가지 전략 이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한 핵심적인 것은 상품 전략, 마케팅 전략, 유통 전략, 가격 전략, 핵심 전략 전략, 프로세스 전략. 여기서 마케팅이랑 유통은 이제 뭐 같이 묶어도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 핵심 역량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1번이랑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한 3가지, 4가지로도 추격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6가지로 한번 나눠 봤는데, 저도 이거를 조사를 할 때 여러 군데 어떤 그런 마케팅 서적을 참고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보다 더 뛰어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한테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지식과 융합되어서 더 좋은 지혜와 더 좋은 컨텐츠로 그렇게 시키게 되기를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버벅이지. 네. 자, 그래서 4가지 분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블로그 링크를 제가 하단에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 다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셨으면 좋겠고요. 6가지 전략을 세우는 거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총 9가지로 라인 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맨 밑에 있는 비용과 수익 그쪽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같이 작성해 보시면서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역량은 이제 나의 주요 자원과 내가 전달하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전략을 세워보는 건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번 작성하고 땡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월별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걸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총 12개월이 있으면 1월 달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전략, 2월 달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전략, 이렇게 해서 만들다 보면 총 12개의 계획표가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수정된 방향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정을 해 나가면, 수정 보완을 해 나가면 결국엔 내가 원하는 1년 목표 또 분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죠. 많죠. 그런데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 메가스터디에 있는 대표 원장인 손준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킬 수 있는 70%, 80% 정도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걸 도전하라 얘기하는데, 공부에 대한 목표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대한 목표도 너무 거창하게, 너무 터무니없이 욕심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금방 좌절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수립하셔서 내가 이것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달성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매출을 만약에 5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5만 원짜리를 10개를 파는 건데 5만 원짜리를 10개 팔려면 또 이거를 4주로 나누면 그러면은 10개니까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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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잖아요. 네. 그럼 2.5개씩 4개면 10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50만 원 매출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좋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월 매출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첫 달에는 단 한 개라도 판매하는 것이 좋으니 단 한 개,
5만 원 매출. 저도 뭐라고 했죠? 저도 처음에 꽃집을 열었을 때 첫 달에 하나도 못 팔았었고, 두 번째 달인가 세 번째 달이 됐을 때 5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꽃다발 하나랑 3만 원짜리 화분 두 개, 그렇게 해가지고 5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물론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제 블로그로 홍보를 했었고,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그 창업센터의 매장에 오셔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픽업하는 그런 거였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고정비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집에서 꽃집을 하면서 집에서 만들고 손님이 집에 와서 픽업해 갈 수 있게끔, 그럼 동네 장사는 최소한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속해 있는 아파트, 빌라, 사실 장사할 마음만 있다면 내가 그냥 보찜 하나 짊어지고 거기에 식물 내가 들을 수 있는 분량만큼 담은 다음에 역 주변으로 나가도 되고, 어떤 시장 번화가로 나가도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좀 봤고요. 그렇게 해서 매출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올리는 분들 봤습니다. 저도 일산에서 꽃집을 할 때 실제로 그렇게 나가서 약간 그렇게 해서 판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좀 팔기도 했죠. 절박했으니까. 이거 못 팔면 재고로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주기도 하고 싸게 팔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길거리에서도 판매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열정이면 사실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찾아간다, 이런 열정으로 꽃집을 꼭 오픈하셔서 꼭 성공적인, 또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꽃집으로 잘 승화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브랜드가 탄생되기까지는 하나의 생각 씨앗에서 발화하고 그 싹이 트고 묘목이 되고 가지가 굵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과 흡사하다. 그리고 브랜드는 공동체이다.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창업자와 내부 고객, 외부 고객 모두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관성 스토리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써놓고도 좀 잘 쓴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좀 서적을 많이 봤고요. 또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정리해서 이제 했었던 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탄생된다라는 게 뚝딱 하루아침에 오늘 씨앗 심고 내일 꽃이 피는 일은 없잖아요. 하다못해 제일 그 생애 주기가 짧다라고 하는 강남꽃조차도 오늘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기까지 100일이 걸립니다. 다른 것은 더 오래 걸리겠죠. 씨앗으로 제가 꽃을 피워본 경험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남콩이 제일 빠르고요. 강남콩 꽃은 진짜 많이 피워봤죠. 한 수백 개, 한 100개, 200개 넘기는 강남콩을 심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가 된다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불멸의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